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 타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공학계도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우리 슈퍼소닉 TV 보면서 그래서 하다못해 그 주변에 해당되는 상대 그 TV에 또 주변 분들이 관계자들이 또 뭐 친지들이 뭐 이렇게 친척들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뭐 그래서 전달돼가지고 네. 답변을 이제 저한테 그래서 알게 됐다. 그래서 좀 놀랬죠. 그러니까요. 뭐 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리고 저한테는 뭐 형님 되시는 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희 슈퍼소닉 TV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불광동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이거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 응원합니다. 날도 추운데 제가 빨리 이 KF21 이 동절기 모자 갖다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빨리 갖다 드리세요, 진짜 시간 더. 제가 떡볶이 사러 갈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이 지금 혹독한 그 겨울 이 맹추위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추운 것 같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싹 사그라져요. 맞아요. 지금 너무 춥습니다. 이 KF21 동절기 모자 마지막 판매 찬스입니다. 지금 세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5만 원대 제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판매입니다. 지금 모자가 한 50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문을 받게 되면은 네. 진짜 신속하게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2월 또 중순 지나가면은 좀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주문 받자마자 빨리 드려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특별히 KF21 모자 마지막 판매를 위해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구매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판매이기 때문에 세일을 합니다.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집 주소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단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북한군 이 육군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공중 전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북한이 보유한 이 전투기 한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숫자 장부상으로는 820대. 820대. 그럼 많죠. 대한민국은? 절반 420대. 야, 전차도 대한민국이 2,300대? 300에서 400대 사이죠. 2,300여 대. 그리고 북한은 4,300여 대. 그럼 전투기도 북한이 820대. 한국은 420대. 야, 이것도 상당히 두 배 차이네요. 좀 이렇게 뭔가 부풀려서 뭐 지상에 서 있는 거 비행 못하는 거 합해서. 그러니까 총 합해서. 근데 이제 이게 북한공군을 보면은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2014년부터 16, 뭐 늦게는 17년까지 나름대로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가 자기네 부모 그 윗세대나 뭐 할아버지 때에 비교해서 뭐 김정일, 김일성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 문물 어떻게 뭐 행사를 하고 이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또 유학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어쇼를 그 당시에 7, 8년 전에 원산 에어쇼를 이제 두 차례 열었던 걸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빼고 일본, 뭐 싱가포르 사람들의 초대해가지고 소위 찍사들. 제가 좀 찍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찍사했습니다. 저도 한때 찍사했습니다. 그래서 찍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돈 받고 관광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2014에서 16년 사이인데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까지만 해도 에어쇼를 위한 비행이 가능한 아주 구형 전투기. 뭐 미그 17, 미그 17, 19. 뭐 21 그것도 BIS라고 이제 나중에 99년도에 이제 밀수한 전투기. 미그 21. 그다음에 미그 23 가벤이. 그게 다 보여줬어요. 하나씩 뭐 두 대 하나씩. 그다음에 일부러 이제 뭐 에어쇼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원산 그 군용 공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민간 여객기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이제 공중에 이제 인공위성 정찰위성이 촬영하라고 딱 그 포진도 시켜놨었고 미그 23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구형 전투기가 어느 정도 일부 세력이 자폭을 하든 그냥 몽탄군이 폭탄을 떨구는 경공격기 개념으로 운영을 하나 보다. 그래서 그게 여전히 구형 전투기지만 상존하는 위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2024나 25년 기준으로는 그거 더 이상 이제 비행 못하는. 그 부품을 더 이상 조달할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그 17, 19
운영하는 나라가 없고 네네. 미그 21은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있는데 이것도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가서 뭐 좀 지상에 서 있는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분해해서 뭐 사겠다 밀수하겠다. 예. 또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 돈 주세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 이거 몇 대 없는데 이걸 가져가실 겁니까? 되게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짐바브웨니 이런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또 중국산 J7. 뭐 러시아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가동이 그 미그 21 개통까지도 이제 한계점이 왔죠. 장부상의 숫자도 의미가 없는. 뭐 일단 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세월이 어느덧 이게 이제 2016, 17, 18년 이제 먼저 트럼프 일기 때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뭐 장부상 더욱이 이거는 이제 고물 진짜 고물 쓸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게 이어져 왔어요. 세월이 꽤 무서운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4년에서 25년 초니까 저도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저거 진짜 숫자 장부상의 숫자도 아닐 거다. 그 왕창 전투기 전력이 쪼그라들어서 실제 비행 가동 가능한 게 미그 23. 미그 23. 뭐 40여 대. 그다음에 이제 미그 29 한 뭐 1개 대대 정도. 1개 대대면 한 20대. 뭐 20대에서 24대 정도는 사이인데 이것들이 소위 그 평방사 방공 구역 뭐 미사일 위주의 방공 구역 지대공 미사일 거기에 이제 배치되고 또 일부는 동해안에 원산 그 기지를 중심으로 미군 정찰기 들어오는 거 그거를 이제 또 인터셉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분산 배치 중심 해놓은 거고 나머지 위 아래는 다 이게 장부상 그러니까 정찰성 찍어라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뭐 기지에 쫙 나열을 시켜놓는다. 그러니까 풍선 비행기가 아니라 가짜 풍선 비행기가 아니라 실물인데 비행을 못하는 거. 아니면 한쪽에 그 비행장 그 기지 한쪽에 이렇게 쳐놔서 일렬로 세워놓은 거. 그게 이제 계속 정찰 위성이 이제 발견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거는 비행하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북한 공군의 전력이라는 게 전투기의 전력이라는 게 제대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한 100대 정도 다 합하면은 뭐 IL-28도 있으니까 IL-28 그 경폭격기. 그다음에 SU-25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비행 띄울 수 있는 게 다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체크해서 모아봤자 100대. 그러니까 820대는 사실상 장부상이 그냥 옛날 뭐 저기죠. 인구 조사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냥 뭐 어디 그 고물상에서 이렇게 갖다 꽂아놓는 장부. 그런 수준까지 이게 세월이 무섭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와서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효용성 아니면 대외적으로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던 거는 뭐 한 7, 8년 전까지는 가능했다. 지금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공군력이 뭐 질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양쪽으로도 이제 확 그냥 참 격차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독수리 오형제가 완전히 뭐 운동, 뭐 경기 게임을 하면 모두 동원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올플레이. 일단은 FA50 있고요. KF5. 여기선 KF5는 빼십시오. 독수리 오형제에서는 넣으면 그렇군요. 넣으면 안 됩니다. 걔는 좀 있으면 나가줘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빼보십시오. F15K, KF16 그리고 F35.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만 2년만 기다리면 나오는 KF21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KF5는 빼십시오. 뭐 더 이상 의미 가치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항공산업 뭐 전투기 중심의 항공산업에서 더 이상 그건 넣어주면 안 됩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빼버리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합류할 KF21까지 하면은 독수리 오형제 F35, KF16, F15K, KF21 그리고 FA50까지. 그래서 그 격차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육군 편도 했지만은 드디어 이제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넘어서는 단계에 왔다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미국이 이제 뭐 생각한 것도 있어서 일부러 이제 뭐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우리도 노력했고 그게 합이 잘 맞은 거예요 서로가.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력 정신, 그다음에 꾸준히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그거하고 미국의 어떤 좀 뭐 엔진 같은 건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레이더는 안 주더라도 레이더는 소위 교수가 학생한테 얘기하듯이 네가 한번 해봐 개발해봐. 해봐. 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을게. 틀렸는지 맞았는데 근데 한번 잘해보라 한번 네가 이제 그 개발할 때가 됐어 해.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우리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 극히 뭐 제외된 사례가 있지만은 전투기를 다른 나라하고 공동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거꾸로 참여해서 네가 뭘 만드는지 들여다보는 그거는 습관은 있는데 뭐 일본 F2 같은 예. 감독 그러니까 요놈들이 얼마큼 안 하지. 그렇죠. 기술을 빼면 또 거꾸로 이제 가져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일본의 F2 전투기 사례고. 그러고 하지 마. 그러니까 먼저 우리 대한민국한테 KF-21 한번 해봐. 내가 봐줄게. 이게 잘못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봐줄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 T-50이나 F-50 때보다는 어떤 독립심을 많이 네. 키워줬죠. 예. 그래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또 밀리겠네. 공군력 전체 또 지금 시원찮은데 F-15에 나이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시도를 이제 한번 자기 스스로 기술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10년 전에 심신단련 했죠. 심신단련. 네. 예. 했더니 심신기. 한계가 파악된 게 예. 스텔스 성능 이게 디자인인 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뭐 복합 소재라든지 그게 돼. 뭐 센서도 네네. 하면 뭐 자기들 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네. 엔진의 한계 자기들이 독자 개발을 시도를 이제 1950년대부터 했는데 물론 이제 좀 간접적으로 그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뭐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 좀 지켜보겠다, 뭐 감독 관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 키워줘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 이제 했던 게 2014년도 심신단련에다가 이제 심신단련한다고 갖다 이제 넣었어요. 최종적인 이제 예. 자기들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했던 게 2012년도 제가 일본에 나고야 이제 항공 우주산업청에 갔더니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독자적인 엔진이 어느 정도 개발 단계, 그러니까 완료 단계에 와 있다. 그래요? 2012년도에 예.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력을 더 확대해서 양산할 수 있는 실용화 시킬 수 있는 거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실패한 거다 보니까 공식 발표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심신단련 그 X 뭐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스텔스 뭐 한참 시끄러웠던 거. 네. 일본이 스텔스 전투기 내놓는다 했다가 거기에 이제 해서 연동해서 해보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작게 만들었지만은 이 추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걸 접어버리고 조용히 접어버리고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국이 이제 우리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 전투기를 결국 실제적으로 이제 5세대예요. 네. 5.5나 5세대 전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전적으로 F-35 수입해서 그 의존할 수는 없고 네. 나름대로 자기들 개발하면 뒤늦게라도 뭐 5세대에서 5.5세대 사이를 개발하면 수출 시장이 있다. 네. 왜냐면 F-35 전투기는 미국이 안 팔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 영국 주도로 해서 공동 개발하면 영국 항상 공동 개발 돈 때문에 토네이도 전투기 때부터 전폭기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있어서 중도 시장은 내 거야. 뭐 최소한 미국인 오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 빼고.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먼저 GCAP GCAP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공 그 어떤 설계 전투기 개발 거의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2차 대전 때는 영국과 일본 싸웠지만은 뭐 소위 뭐 포로 수용소 학살도 했지만은 그 전에는 기술을 많이 가져왔어요. 항공산업 기술에 설계. 많이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 때 끝나자마자 네. 쌍역기, 보격기에 대한 기술을 그러니까 일본산 전투기를 이제 시도를 해요. 뭐 1923년도 이럴 때 그때 이제 영국에서 뭐 스미스 기사라는 사람, 스미스 박사라는 네. 사람을 데려다 초빙해서 만들어 주세요 해서 일본 제국주의 전투기의 출발점은 사실 영국 기술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응용해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2차 대전 때 제로센까지 나온 건데 그래서 또 이제 자기들 가르친 스승의 나라 그냥 다 때려잡고 동남아시아 온 영국군 다 막 죽이고 막 쳐들어가고.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근본적으로 영국하고 이제 그런 게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이제 하다가 미국이 공동 개발을 하기 싫으니까 F2 때처럼 네. F2 전투기 때처럼 싫으니까 그렇다고 이 동맹인데 내가 써먹을 동맹인데 중국을 상대로 러시아나 이건 그냥 내비두기엔 좀 자기도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나하고 내 고를 빼서 뭐 내 지식을 빼가서 만드는 건 싫은데 내 또 믿는 저 동맹국 그래서 서유럽에 영국으로 이제 이렇게 미팅을 이제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제 진행을 시작하는데 역시 그게 핵심의 엔진이었어요. 엔진이죠. 네. 예. 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못한 게 뭐 F3라는 전투기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이제 독자적 못한 게 엔진 때문에 영국 가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 갖다 해서 GCAP에 합류한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아주 뭐 상당히 우리 그 규모에 맞게 상당히 대단한 어떤 기획력, 그다음에 발빠른 설계 능력, 네. 그리고 이 자꾸 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어떤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바탕을 깔아줬어요. 비공식적인 예. 이제 후원 그리고 역시 이제 그렇게 해서 GCAP 같은 거는
뭐 중동 시장을 이제 뭐 이렇게 노리고 한다면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KF11은 뭐 엔진이 미국제니까 네. 아 이건 동남아 시장에 넣어주면은 또 우리 자기들의 중국 상대로 견제하는 이렇게 쫙 깔아 수출을 하게 도와주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 미국이 좀 상당히 크게 한 거예요. 요쪽은 저쪽에 맡기고, 요거는 또 한국을 또 이렇게 엔진 쪽으로 도와주고. 그 일본은 유럽 쪽이고. 네, 그걸 일단 보내서 또 그 전투기가 또 일본에 와서 네.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전투기 개발사로 보면은 이제 뭐 현재나 미래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성공 케이스, 그다음에 그들이 소위 서유럽이 놀고 있을 때 대테러 전쟁에 뭐 이렇게 흠뻑 빠져가지고 놀고 있을 때 맞습니다. 무슨 워리어 플랫폼 뭐 총을 우리가 뭐 후진 거다 뭐 이거 안 한다 한참 장갑차. 그럴 네. 때 우리 네.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10대 방산업체는 그냥 미련하게 참 지금은 다 결과가 좋지만은 네. 전차, 자주포, 전투기 열심히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수출도 하고 있고 인기도 맞습니다. 끌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전력이 그런 여러 가지 세월과 주변국의 어떤 상황 다 이게 다 어우러지고 이렇게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또 이제 빛을 보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고 공군 전력이. 네네. 그래서 저는 2030년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이제 시기가 네. 오고 있다고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 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별명까지 지어서 만들어서 말씀드린 게 독수리 오형제. 아, 독수리 형제 F-35, F-16, F-15K, KF-21, FA-50까지. 그리고 이제 뭐 5가지의 전투기지만은 예. 뭐 절반은 이제 미국산인데 뭐 F-15K는 또 이제 우리 개량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죠. 에이사 레이더 중심으로. 네. F-50도 이제 또 2030년대 넘어가면서 뭐 좀 그 우리 국방 예산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면은 네. 역시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달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 5종의 전투기들이 뭐 최소 4.5세대 그리고 이제 5세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KF-21이 바로 블록 3로 못 가고 블록 2에 머물고 있으면 뭐 4.8세대. 그래서 일단 4세대, 4.5세대 이하는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KF5는 넣지 마라. 아이, 그 쪽팔리게, 창피하게. 쪽팔리게. 그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나라 몇 나라 없어요. 예. 그런 전투기를 이제 얘기할 값어치도 없다. 빼라. 저도 이제 미련이 없어요. 그 소위 3세대 전투기 KF5 얼마 전에 작년에 네. F5 팬텀 퇴역했잖아요. 팬텀 옹. 퇴역한 이후로 난 뒤에 안 돌아옵니다. 퇴역하기 전에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미련이 있었는데 예. 어린 시절도 연관되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딱 뜨면은 뭐 자료도 있잖아요. 다 싹 빼버려. 이거 뭐 이거 무덤으로 간 걸 내가 뭐 책을 더 보고 연구를 하나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이 F5 팬텀의 동생이 F5 K5가 있구나. 아 됐어 얘도 같이 가. 털로 가.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퇴역시켰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이 북한의 전투기 전력 거의 뭐 820여 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 재래식 전력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줄은 저도 불과 뭐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이게 K방산 수출을 하면서 이게 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자신 한반도에서 그 어떤 남북한 전력, 네. 육해공 해병대 전력 보니까 이거는 앞서 있네. 근데 맨날 언론에서 맨날 북한의 핵무기만 얘기를 하니까 물론 한방법보다 가지만은 핵무기 그게 첫 번째 제일 뭐 가장 큰 위협이고 뭐 한순간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떤 좀 편향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남북한 재래식 전력 그걸 이제 사례가 저쪽에 러우 전쟁 보시면 네. 러시아는 전 세계 그 핵탄두 보유량이 1위예요. 맞아요. 근데 그 나라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 한쪽은 핵무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 동북아로 오면은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또 한반도에 북한과 대한민국. 근데 이제 우리는 네. 한미 동맹 핵무기 미국 핵무기가 뭐 믿을 수 없다. 핵 우산이다. 뭐 믿을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겠느냐 이제 그런 아주 전통적인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좀 이상한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핵무기 가지면 큰일 나 망해. 경제 뭐 제재 당하고. 난 그거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는 안 보는데 대한민국 뭔가 배후가 있어. 핵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를 못 갖게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대한민국에 핵을 갖기 시작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대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그건 별도의 미국 입장이고 예.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언론들 음. 저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언론들이. 네. 거기 보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아 그런가 했었어. 뭐 경제 제재를 뭐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니 이게 좀 의도가 불순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점점 조성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언론계나 학계나 또 이제 방산 그 업체 그 물론 이제 함정이나 잠수함 만드는 업체 네. 앞에서 선두에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은 분들이 아닙니다. 분은 네. 그 특정 그 분은 자기가 이제 해군 출신이고 아, 그분. 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잠수함은 또 잘하니까 네.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부터 해야 돼. 무슨 핵무기야, 핵탄두야. 그렇게 또 앞장 쓰시고 끊임없이 이제 한번 녹음해서 틀듯이 계속 하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장을 하시죠. 이게 지금 뭐 잘못됐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또 그것만 또 분리해서 이제 얘기를 또 이제 그걸 먼저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도 핵탄두를 먼저 보유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SSN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네. 추진 잠수함이 예. 이게 추진 기간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뭐 원자 폭탄을 싣고 다니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물속에서 뭐 한 달 이상 가만히 이렇게 뭐 있다가 뭐 상대방의 공격 잠수함들이 나오면은 딱 추적하면서 뭐 격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래식 전쟁이지 이게 무슨 뭐 그 핵무기 전쟁. 그렇죠.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또 앞장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색깔이 좀 그러니까 성향이 좀 뭔가 좀 다르죠. 근데 순서상으로는 뭐 호주의 오코스 사례를 빌어서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좀 복잡성을 띈 얘기들은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이제 우리가 앞서기 시작하는데 네. 과연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핵무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설명을 이렇게 부언을 좀 말씀을 드린 거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중간에 조금 뭐 좀 이상하게 생각드는 것도 있더라. 이제는 오랜 세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네. 좀 이상하다 싶은 것도 있다 이거죠. 아무튼 대한민국은 지금 핵 추진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핵 탄두가 필요한 겁니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이것을 보유해야죠. 근데 최소한의 이제 그게 바로 진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말씀드리니까 도미노 현상.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떤 그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나라들 2차 대전 그 이후에 네. 승전한 이후에 자기가 통제하거나 뭐 같은 게 어떤 패거리 문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거를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동맹국이라 표현하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네. 그걸 가지면 이제 뭐 독자성을 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 유럽은 가출들 할까봐. 유럽은 또 뭐냐? 네. 유럽은 그 오래된 역사.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주전 멤버 그 형성된 게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네. 꽉 잡고 하는 거고, 뭐 저 아프리카 흑인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자기들하고는 대화가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하고는 얘기가 된다 이게 있어요. 뭐 좀 비공식적으로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쪽하고는 또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그리고 대만도 그리고 줄줄이 도미노처럼 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일단 잠정적인 이제 해결책을 이제 미국이 또 보여줘야 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이제 아주 극한 상황으로 이제 대결이 또 다시 냉전 시절만큼 첨예하게 또 무기 상태는 더 아주 고속도로로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술핵을 이제 좀 배치를 하자. 근데 뭐 옛날 뭐 89년까지 했던 어디 무기고에 뭐 오산이나 군산 특히 군산 기지의 무기고에 그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모의 폭탄, 소위 모의 전술 핵폭탄을 그 모형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뭐 미 공군의 전투기들 해군 전투기에다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이렇게 노출시키는 때가 있어요. 일부러 훈련하면서 네. 그걸 이제 찍사들이 찍죠. 일본의 찍사들이 네. 그런 경우처럼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타협책을 서로 이제 뭐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발전된 절충안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좀 이렇게 무력 시위 우리도 이게 언제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위협할 수 있다. 너희들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전술핵에 대한 어떤 훈련을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도 슬근슬근 흘리는 상태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게. 꼭 충분하죠. 옛날 80년대 말까지 했던 것처럼 군산 기지에 그 한쪽 지역이 있어요, 창고. 거기다가 보관하라 다시 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좀 조건이 좀 위험하고 어떤 저쪽에 북쪽에 있는 세력들에 의한 탄도탄 일시적으로 그냥 갑자기 많이 쏟아부으면 또 파괴될 수 있고 그 처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보안 유지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흘리는 거. 소위 찍사님들한테 일본에 대만 찍사들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직. 그렇죠. 우리나라 그 밀리터리 매니아 찍사분들은 그렇게 돈 들여서 일본 기지 가서 찍고 좀 그게 뜸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열의를 갖고 추적을 해요. 미군 전력 막 그냥. 덕후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핵무기에 대한 거는 그 결론 하여튼 제 얘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뭐 핵무기 자체를 당장 보유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또 별개 얘기고. 그건 또 별도로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전술 핵무기의 어떤 그 훈련 좀 보여주기식.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이 북한 전투기 전력 이 정도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이 계속 러시아에 인력 병력들을 계속 보내주고 그러면서 조건을 건 게 러시아가 미그 29를 넘겨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중지된 상태가 이게 왜 중지된 겁니까? 아니 그냥 두 가지잖아요.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외무부에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얘기했듯이 경고를 했더니 무기를 우크라이나 안 주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도 일단은 그 북한에다가 제공하는 걸 보류하겠다. 그게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를 넘겨줄까봐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지렛대로 쓰는 거죠. 지렛대로. 우리도 그러면 미그 29 안 넘겨줄게. 더 나가서는 SU-3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봤자 SU-27 초기형 좀 몇 대 빼서 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러시아 공군이.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 지렛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또 그래도 한두 달, 두세 달 흘러왔죠.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설사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전투기 그냥 단순히 미그 29 러시아 공군의 미그 29 버전이 좀 이렇게 개량돼서 틀리죠. 그다음에 SU-27 초기 버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최대 SU-30까지 몇 대 상시적으로 줄 수 있는데 그 몇 대 들어온다고 해서 공군 전력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은 이미 하나씩 마련해서 이게 조직화돼 있어요. 시스템화돼 있어. 미국 공군의 축소판처럼 조기경보 통제기, 글로벌 호크, 그다음에 유럽산이지만은 공중급유기, 그다음에 또 금강백도 정찰기들, 그다음에 RF-16 세매라든지 거의 이제 미공군의 어떤 그런 축소판이론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흉내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축소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그 모든 종류의 장르의 이렇게 항공기들, 군용기들이 거기에 또 수송기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게 북한에는 그렇게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게 30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설사 러시아한테 몇 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실용 가치가 없죠. 그냥 단발마적인 어떤 유사시에 어떻게 좀 분산돼서 잠깐 쓸 수 있는 전투기로서 이렇게 한번 공습하고서 다시 물러나서 어디 숨어 있다든지 이라크 전투 그랬으니까 그런 게 때문에 효용 가치는 크지 않고 애초에 기본기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차근차근 했던 게 끊겼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50년 정도 걸려야 되는. 그만큼 그걸 또 축소하려면 30년 정도 해야 되겠다면은 그만큼 돈을 또 마련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캐시를 가지고 러시아한테 새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시간을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만들어서 받기까지 하나씩. 마치 인도 공군의 SU-30 그 프랭크 계열을 지금 한 250여 대 이상 갖고 있듯이 그것도 시간이 있어 많이 소모가 됐고 돈도 저희들 국방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답습을 하려면은 똑같이 하려면은 시간과 돈.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냥 새로 생산하는 전투기를 그냥 줄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여러 전쟁들 보면은 경제력이 받쳐줘야만. 그러니까 그게 냉전 1기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무상원조라는 게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과 이집트 같이 진짜 이거 어거지로 전쟁 말려가지고
서로 이제 안 싸우게 하니까 무기 원조, 군사 원조로 해서 끝끝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고서는 네. 이렇게 좀 더 성장한 선진국이 거의 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그게 명분도 없죠. 아니 돈이 있는데 국방 예산도 있는데 이걸 무기를 공짜로 줄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바뀌었죠. 네. 중간에 그러니까 냉전이 1차 냉전 끝나고 중간에 30년 동안 서로 뭐 중국을 상대로 뭐 수출도 해먹고 야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놀러 가자 중국. 그 미국도 그랬고 네. 서유럽도 그랬고 예. 뭐 독일도 그랬고 중국을 상대로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중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크니까 그 돈 이익금 내서 다 군사비에 투입하니까 지금은 제2차 냉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30여 년을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 서방 측이 미국 주도에 원인 제공한 것도 있죠. 러시아, 소련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게 이제 지금 반대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고.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측면, 소위 네. 그 2차 대전 소위 승전한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면은 최초에 이제 발단한 이제 한반도고 네. 6.25 전쟁.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은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존심을 이제 회복한 게 최초의 걸프전이었고. 그래서 무기 변천사가 그게 그대로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유 왜 만들었나? 다시 왜 뭐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해서 명예를 미국이 어떤 그 무기 체계에 회복을 했나? 네.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또 최소화 가지고 뭐 독일의 전격전처럼 그냥 저기 바그다드만 들어가서 다 때려잡아 했던 게 이라크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대테러 전쟁 피곤하게 했던 그게 또 끝나니까 생각지 않게 예상을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예, 예. 이게 예상 못했던 전쟁의 그 형태. 그러니까 쉽게 상식적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 전쟁은 한반도, 뭐 대만 양안 사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뭐 가능성이 높다. 그래, 거기 위험해 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은 아니 뭐 설마 전쟁을 뭐 일으키겠어? 그리고 설마 저기 무슨 정규군도 아니고 게릴라된 집단인데 네. 공격을 하겠어? 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방법도 진화가 된 거죠. 종류가.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무역 전쟁이 시작됐어요. 예. 근데 뭐 무역 전쟁은 뭐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고심을 일기 때 자기가 실패했던거나 좀 완성 못한 거를 나중에 그냥 이빨을 갈면서 등장해서 바로 그냥 등장하자마자 시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이 중국에 첫 10% 추가 관세를 붙였는데 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산 석탄과 석유의 15%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경제 문제.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뭐 우리 학계에서는 그냥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배경에는 이제 군사 안보 문제가 있어요. 따로. 네네. 그러면 캐나다가 뭔 상관 있어? 그냥 나토에만 뭐 파병하고 뭐 동맹이긴 한데. 근데 멕시코가 또 무슨 상관이 있고. 네, 근데 예. 그걸 역사적으로 들여다보고 최근의 현상을 보면은 이제 북극해 중심으로 이제 러시아나 중국까지 진출하는 함정들이 전투함들이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서로 이제 뭐 딜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서로 이제 뭐 해결점을 찾다 보면은 결국 군사 안보에서 이거 네가 좀 해 맡어. 내가 대서양과 태평양에 일반 뭐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도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북극해는 그 거대한 그 땅덩어리 얼음 덩어리 네. 대부분 너희 캐나다 지금 관할이잖아 땅이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네가 아이스 브레이커 소위 그 얼음을 네네. 깨는 군함 네. 그 부분은 네가 건조를 해서 네가 그 초계 감시 그 특화된 거니까 네가 더 돈을 투자 좀 해줘야 돼. 그 오래된 이슈예요 이게. 근데 그걸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란드까지. 그린란드는 이제 방공망. 냉전 때 글로 이제 예. 러시아 폭격기, 그린란드. 곰 폭격기, 배어. 네네 배요. 그걸 막 거쳐서 막 위협을 하는 거나 뭐 그래 돌아가고 절로 알래스카 반대쪽으로 뭐 귀환하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 또 차단해야 되는 거 있거든. 근데 이거를 뭐 순수한 뭐 평화주의자 입장에서는 왜 미국이 뭐 제국주의 뭐 또 드러내가지고 저거를 뭐 먹으려고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군사 안보 측면에서 이게 차단을 해야 되거든. 중국까지 이제 덤벼들고 있으니까 북극해까지.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시켜서 경제적인 거는 이제 우리 피디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어떤 외피적인 얘기고 네네. 면밀히 결속 끝에 가서 이제 또 서로 이제 협의하면은 군사 안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카나다도 그렇고 덴마크 소유령 네. 그 옛날부터 그린란드 문제 그거 냉전 시절 때 거기 아주 첨예한 대립이. F-15 이글이 전진 배치되던 그 기지 네. 그쪽 지역이거든. 뭐 아이슬란드, 뭐 레이키비크인가요? 네. 아이슬란드? 이거 어려워서. 그래서 그쪽에 방공망의 아주 핵심 수비수 쪽이 이제 이쪽하고 캐나다, 노라드 이게 그 역할을 해줬는데
탈냉전 하면서 30년 동안 이제 약해졌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걸 차단하면서 어떤 환기도 하고 끝에 가서는 야 안보는 어떻게 할 거야? 공동 안보. 그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나오게 돼 있고. 예. 근데 멕시코는 깽단 나라잖아요. 깽단.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치안 문제. 음. 어떤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 경찰력 그것도 하나의 또 안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멕시코한테 요구하는 거죠. 제대로 해라. 남쪽이니까 바로 위에 남쪽 위아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지켜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이 좀 몇 달 더 흐르면은 그런 문제가 이제 돌출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주식이니 코인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는 무대뽀로 그냥 질르고서 뭐 그다음에 책임을 안 지고 뭐 양보도 안 하는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출범한 지 얼마나 안 됐지만은 지금은 뭔가 일단 이렇게 던져놔요. 겁을 줘. 그러면서 겁먹었어? 내가 좀 다시 생각해 줄까? 뭐 이제 그런 좀 모습이 일기 때와 좀 틀려요. 좀 다르죠. 네, 좀 방법이 다르더라고. 예. 이 관세가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금 캐나다, 뭐 멕시코, 중국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형상 어떤 세계 지구본을 보시면 이제 그 자체 자기는 남쪽 북쪽에 대한 그 먼저 건드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그다음 보면 이제 거쳐서 이게 지구본 돌리듯이 하면 이제 우리 한반도까지 바로 한반도죠. 그러니까 그거죠. 기다려. 다음은 니네 순서야. 그 옛날에 이제 사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옛날에 네. 이제 저희 시절 때는 맞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인데. 그럼 이제 빠따가 이제 오는 선생님들한테 그 빠따가 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떠는 순서. 그 다가올수록 공포의 순간이죠. 공포에 막 예. 뭐 시계를 저도 시계를 풀던 모습을 보던 그 세대예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야 시계를 저기잖아요. 뭐 은색깔의 시계를 탁 풀고 어깨에다가 딱 이러면서 야 줄 서. 겪었던 세대야. 내가 어떤 선생님들은 뭐 야구 빠따 아니면 당구 큐대로 이렇게 저기 막 대걸레 가져와. 딱 발로 딱 뽑아가지고 딱 이러고서 이제 맨날 부러지죠. 대걸레자는 약해가지고 그러던 저 세대입니다. 겪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왜 이렇게 선생들이 학생들을 때렸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 저 다 법적으로 다 저기죠. 문제가 되는. 지금은 때리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로만 뭐가 실수를 해도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비유가 좀 많이 나가는데 예. 이제 기둘려 뭐지 그런. 그러니까 이 다음은 트럼프의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뭐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좀 조마조마한 건 있어요. 저 트럼프가 또 어떻게 우리를 또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건드릴지 그리고 국방비는 어느 정도로 또 인상을 시킬지 이 부분 참 우려스럽습니다. 뭐 이제 시작점은 자기 이제 가까운 나라부터 붙어 있는 그 근처 북남미 예. 대륙부터 이제 예. 이렇게 손을 딱 본 다음에 중미도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본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이제 오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 쪽은 아마 한 3월 말부터 4월까지 아마 그 정도 돼야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꽃피는 봄은 4월입니다. 정확히. 봄 되면서 트럼프가 3월 달까지는 춥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 북한의 공중 이 군사력. 그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국제 정세까지. 그러니까요. 저희 국제 정세가 이게 전문은 아닌데. 아닌데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장황하게 예. 뭐 개인 의견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또 핵 얘기까지. 핵 얘기도 우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핵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핵거리지 않았는데 예. 오늘은 핵거렸네 진짜. 죄송합니다. 핵 얘기해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저 욕 먹어요. 근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일단 현실적인 얘기들만 위주로 이슈 중심으로 하는 이 슈퍼소닉 TV 아니겠습니까? 남북한 군사력을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이제 뭐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핵무기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중 전력들이 그냥 모두 그냥 나가서 지금 북한의 핵 보유 시설들 먼저 다 파괴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상대방이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전에 아주 기습 마치 그 3차 중동전에 그 이스라엘 공군이 그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이집트 뭐 시리아를 그냥 순식간에 다 점령 그러니까 공중에서 다 폭격해서 초토화시키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고 되레 이제 역공을 받으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들을 하여튼 상당히 조직적으로 특히 뭐 2024년도는 뭐 하루가 멀다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 저거 띄우는 거 다 돈이고 기름 들어가고. 지금 대한민국 공군 얘기하는 거죠. 한미연합. 한미연합.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일본 항공자애들까지 동해안에 이제 가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전례가 없이 24년도에는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23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23년도, 24년도가 어떤 그 좀 증가폭이 아직 뭐 24년도는 정점에 올랐죠. 그래서 그 위력을 보여줄 때, 훈련의 위력을 보여줄 때 저쪽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지역을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갖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 충분히 대한민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무기에 똑같은. 아, 그러니까요. F-15, 16, 35 네. 똑같이 갖고 있잖아. 네. 그다음에 정밀 유도 폭탄, 뭐 GBU나 제이담 똑같이 갖고 있잖아. 그냥 벙커버스터로 그냥. 네. 예. 근데 우리는 또 거기다 미군까지 와가지고 뭐 주일 미군 전력까지 해서 그거를 한 번에 급습해서 기습해서 쏟아부면은 승산에 있는데 사전에 노출되면은 안 하는 말 못하는 수도 있어요. 사전에 노출되면. 또 저희들이 장거리 방사포로 또 우리 기지 공군기지를 먼저 선제공격하면은 그 짐작 이제 어떤 움직임, 네네. 포착 미리 포착해서 우리 또 먼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밀을 유지하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면은 좀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은 네. 안 하는 만 못하다. 항공전력은 대단한데 한미연합이 대단한데 뭐 이스라엘 공군 혼자도 저렇게 하는데 똑같은 전투기에 똑같은 무기 폭탄을 갖고 있는데. 아, 그럼요. 예, 보유량도 우리가 더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 한미연합 공군 전력.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재래식 소모전으로 이제 접어들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뭐 저쪽에 러시아에다가 병력을 보내면서도 이제 좀 뭔가 비니까 전력이 비니까 네. 휴전선 쪽에 DMZ 쪽에다가 지대 다시 묶고 뭐 차단 방벽 세우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마치 그 베트남 파병할 때 네. 우리 병력 빼서 보낼 때 그때 같은 이제 그게 있죠. 뭔가 좀 병력이 비는데 쳐들어올까? 뭐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걸 지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DMZ에 거꾸로 우리 7기동군단이 그 특화된 7기동군단 치고 올라가는 방식은 뭐 중간에 뭐 지뢰지대니 뭐 자폭 들어와서 뭐 많이 손해 피해를 입겠지만은 마치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그냥 한 점만 누르고 그냥 쳐들어간 것처럼. 아니 이 대한민국 7기동군단은 방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오직 공격을 위한 훈련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속도전이죠. 그 뭐 독일의 전격전이나 뭐 미군이 이제 이라크전 그 2003년도에 뭐 치고 들어갔던 거. 예. 그런 이제 모든 교훈과 전술을 이제 다 답습해서 한국화 시킨 거죠.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 된 이유가 이제 이게 또 정세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청천강 이거는 이제 뭐 20년 전 2003년부터 이제 그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 어떤 남북한의 어떤 그 변화 갑작한 급변사될 때 북한에 예? 그랬을 때 중국의 개입을 막으려면은 빨리 신속하게 아주 고속 기동하는 화력 강한 전차 그다음에 고속 이동할 수 있는 그 기동 헬기 그 이제 네네. 수리원이 그게 그리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예? 거의 이제 뭐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합류시키려면은 또 네. 전술 개발 다시 이게 믹스해야 되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아파치라든지 아파치 가디언, KT 전차, 천무, K9 자주포, 그다음에 수리원 못생긴 수리원 기동헬기, 그러다가 이제 생산되고 이제 배치가 되는 LH 이게 다 뭉쳐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빨리 최소한 청천강 정도는 그게 다 포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현무 5. 그 이제 쏘는 거니까 뭐. 예. 너무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재래식 전력만 두고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있죠. 이제 그게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20년 전에 이제 어떤 발제가 됐던 그런 얘기가 됐던. 어떻게 보면 24시간도 안 걸리게 한 12시간 안에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 핵 보유 시설을 완벽하게 그냥 일망타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최근에 예. 정찰위성 뭐 자꾸 쏜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감시. 뒤집어 생각하면 입장을 또 바꾸어 생각하면은 우리의 움직임을 동태를 살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방식의 고정 간첩 가지고는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거죠. 북한의 군부에서는 실제 보고 판단하겠다. 이 고정 간첩이 잘못 판단해서 뭐 저기 핸드폰 어디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스마트폰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이 정보를 거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찰위성을 본격적으로 자기도 이제 발사 올려놓고서 감시하겠다. 근데 대한민국 전투기들 한번 뜨면은 평양까지 거의 뭐 한 15분이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인데 휴전 상태지만은 평상시인데 북한은 이제 남한 대한민국을 겁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 탄도탄, 뭐 순항미사일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구경 장사장 방사포를
이쪽으로 쏘잖아. 이쪽 동해안으로 빵.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서울로 돌려 틀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감시 경계하고 감시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저거 쟤들이 미치쳐가고 일로 돌려 쏘면은 그게 전쟁이고 우리 바로 전쟁 시작이죠. 뭐 한두 발 쏴놓고서 아 미안해 씨 잘못 쐈어 뭐. 아니 그냥 코미디 개그처럼 아 이게 뭐 우리 밑에 애들이 실수했어. I'm sorry. 하면서 뭐 형식적인 네. 뭐 사과만 딱 하고 모르겠어. 우리 실수한 거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해안으로 이제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이게 돌려쏘면.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 한미연합공군 네. 훈련한다고 폭탄을 달고 이제 뭐 훈련장 폭격할 수 있는 훈련장에 가다가 뭐 미국에서 야 그냥 넘어가. 야. 평양 그냥 초토. 야 날려버려. 초토화시키면 그냥 순식간 그것도 순식간이거든. 그냥 트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고 쳐들어오지 마. 나 이렇게 미사일 많이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툭하면 이쪽으로 쏘고 저쪽으로 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테스트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네. 그러면 야 이거 갖고 되겠어? 대구경 장사장 방사포도 이쪽으로 한번 쏴보고 저쪽으로 한번 쏴보고.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이제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 다 모여 비행기 전투기 다 모여. 일단 1차적으로 독자적인 그 대한민국 공군. 두 번째는 주한미공군과 같이 더 나가서는 야 주일 미공군 미해군 해병대 다 동원하고 이번에는 저기 항공자위대 저 동해안에서 같이 모여 만나. 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훅 하고 넘어가면 이제 진짜 공습 끝나는 거죠. 예. 그 이제 그것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아이씨 저거 뭐야 그만 좀 훈련해 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뭐 반박 막 그냥 험한 입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할 때 계속 태클을 거는 게 그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체도 뭔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수시로 하루가 멀다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쏘는 거예요. 뭐 테스트한다, 뭐 개발한다면서 막 쏘고 뭐 정찰에서도 올렸다고 뭐 빵 터져서 뭐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 또 주워다가 물에서 건졌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끊임없는 그 시간. 그게 이제 거의 1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2009년, 10년도에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핵탄두로 완성할 일단 초도 제품을 네. 물건을 예. 초도품을 완성했다는 게 한참 뭐 시끄러웠던 게 2009년 10년을 제가 기억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연평도 포격이 그 와중에 있었고. 네네. 그로부터 지금 한 뭐 15년 정도 또 지났는데 뭐 여전하죠. 남북한의 어떤 그 서로 긴장 관계는 여전하고. 정말 이 재래식 전력만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5위에 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 북한이 핵만 보유하고 있었지 조금 여유롭게 안일하게 조금 생각한다면 이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미사일 쏘기도 전에 이 북한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이제 하다가 바삐 살다가 갑자기 뭐가 뻥 터져가지고 빛을 보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살고는 있어요. 네. 전하고 달리. 그런데 또 뭐 그 옛날에 50년 전 70년대는 북한군이 전격전을 이제 그때는 전차들이 막 쌩쌩했으니까 그랬죠. 저 DMZ를 넘어와서 이 수도권을 일시에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6.25 생각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6.25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공포감이 이제 70년대 한참 있었고 그게 한 80년대까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핵탄두 빵 터지면 이제 바뀌었어요. 시작하는. 예. 위협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근본적인 이 남북한의 또 그런 거는 위험성은 이제 계속 뭐 에스컬레이션, 점점 상승하는 어떤 높아지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어떤 좀 이렇게 뭔가 골똘히 무기 체계나 이런 군사적인 거 생각할 때는 두렵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북한이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그냥 한 번만 사용해도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죠. 일단은 뭐 예.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에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미국이 뭐 또 뭐 핵을 투발을 또 미니트맨을 쏴서 뭐 평양을 초토화시킨 거는 일단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맞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수도권을 향해서 미국도 그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탄 그 어떤 그 좀 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은 이 북한의 이 공중 전투기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얘기가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아니 이제 뭐 미국이 꼭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지금 뭐 근본적인 안보 환경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외형 전환 경제 얘기도 하신 거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하나 빠질 수 없는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뭐 광범위하게 그런 걸 얘기를 다 말씀을 이제 사견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네. 하여튼 뭐
이 미래도 좀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안보 측면에서도.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언제 나올지 정말 기다려지고 있어요. 아, 그것도 많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그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4년을 일단 제꼈잖아요. 25년은 왔잖아요. 그 벌써 1년을 벌써 제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이 KF-21 동절기 모자 예, 마지막 세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모자는 딱 올해 지금만 판매하고 다시는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으로 갖고 있어도 소장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춥잖아요. 네, 정말 시려워요. 손이 제일 시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손이 시려워서 머리도요. 저희 머리가 짧으니까 예, 머리 보호하는데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가는 주소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성함, 전화번호, 집 주소 적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일 판매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